안녕하세요. 서울미주병원 신익범 원장입니다. 최근 갑상선암 등 갑상선 질환을 진단받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우리나라 남녀 전체에서 모든 암 중 가장 발생률이 높은 암이기도 합니다. 여성에게서는 유방암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 갑상선암인데요. 여성에서의 발생률이 남성보다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15에서 34세 여성암 환자의 61%가 갑상선암이라는 겁니다. 35세에서 64세 여성암 환자에서는 유방암에 이어서 갑상선암이 25.7%를 차지하는데요. 이런 갑상선암은 꾸준히 그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갑상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질환과 치료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갑상선은 목 앞에 튀어나온 부분, 흔히 뿔대라고 부르는 갑상연골의 2에서 3cm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마치 나비가 날개를 펼칠 것 같은 모양으로 바로 뒤에 있는 기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갑상선은 우리가 섭취한 요오드를 원료로 이용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고 저장하고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인데요. 갑상선 호르몬은 심박수, 소화, 체온 등의 체내 신진대사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또 태아와 신생아에서는 뇌와 뼈의 성장 발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갑상선의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갑상선의 구조에 이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갑상선의 기능 이상은 혈액 검사를 통해 갑상선 호르몬 분비의 이상을 확인합니다. 갑상선 구조의 이상은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의 형태적 문제를 확인합니다. 갑상선 기능 이상으로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들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생산되는 상태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그레이브스병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증상은 더위를 많이 느끼고 땀이 많이 나는 경우, 식욕이 증가하지만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 가슴 두근거림, 피로감, 손떨림, 갑상선 비대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경과민, 생리불순, 잦은 설사, 안구 돌출, 근력 약화 등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몸에서 필요한 만큼의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하지 못해 신진대사가 저하된 상태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불리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증상으로는 추위를 잘 타고 땀이 잘 나지 않고 피부가 건조해지며 식사량이 늘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증가합니다. 또한 손발이 붓고 쉽게 피로하며 의욕, 집중력,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쉬고 소화불량, 변비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량이 증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이상을 치료하지 않는 경우 위험한 상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갑상선 항진증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 갑상선 비대, 안구 돌출 등의 외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심방세동 같은 위험한 부정맥,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골다공증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 콜레스테롤 증가로 인한 동맥경화, 고혈압, 심비대 등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갑상선 기능 이상의 진단은 혈액 검사로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측정해서 평가합니다. 다음은 갑상선 구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갑상선 결절입니다. 결절, 혹, 종양 모두 같은 말입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 요오드 부족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갑상선 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여 갑상선에 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상선 결절은 양성과 악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갑상선 결절의 국내 유병률은 59% 정도로 보고하는데 이 중 악성 결절인 갑상선암은 5에서 10% 정도 차지합니다.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무증상인 상태에서 건강검진을 통해 시행한 초음파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혹이 만져지는 경우, 목소리 변화, 음식을 삼킬 때 불편함을 느끼는 증상으로 내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갑상선암의 크기가 크거나 주변 신경이나 식도를 침범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상선암의 진단은 갑상선 초음파로 결절의 양상을 관찰해서 암의 위험도를 예측합니다. 정상 조직보다 어둡거나 미세 석회화가 있거나 가로보다 세로가 긴 경우나 불규칙한 경계를 가진 결절은 악성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소견이 보일 경우 조직 검사를 통해 확진을 합니다. 가느다란 주사기를 갑상선 결절에 삽입해서
세포를 뽑아내는 세침 흡인 검사나 조직 검사용 굵은 바늘로 갑상선 조직을 떼내서 병리 검사를 시행하는 중심침 생검을 실시합니다. 간혹 갑상선 혈액 검사가 정상인데 초음파를 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갑상선 혈액 검사는 갑상선의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이고 구조적인 문제는 갑상선 초음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갑상선 기능이 정상인 갑상선암도 있기 때문에 갑상선 초음파를 통한 진단이 필수입니다. 갑상선암의 치료는 일반적으로 수술이 원칙입니다. 수술로 갑상선암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인데요. 암의 양상에 따라 크기나 주변 절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술 방법은 크게 절개, 내시경, 로봇 수술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환자의 상황과 병의 진행 상태 등을 평가해서 적절한 수술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치료를 최소화하여 진단 즉시 수술하지 않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경과를 지켜보다 병의 진행 시 수술하기도 합니다. 이는 암의 최대 직경이 1cm 이하면서 주변 장기나 림프절로 침범이 의심되지 않는 저위험군의 미세 갑상선 유도암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암이 아닌 갑상선 양성 결절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양성이 확인된 결절은 결절의 양상에 따라 치료를 달리합니다. 액체가 대부분인 낭성 결절은 에탄올 경화술로 치료합니다. 결절에서 액체를 뽑아낸 후에 적당량의 에탄올을 주입해서 결절 세포의 괴사를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고형 결절은 고주파 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고주파 절제술은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고주파 전극이 달린 특수 바늘을 주입해서 열을 발생시켜서 결절을 괴사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갑상선 질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갑상선 질환의 실질적인 예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이미 증상이 발생한 경우 병의 진행이 많이 된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상선 기능 이상은 혈액 검사, 갑상선암은 초음파 검사를 기억하시고 검진을 꾸준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